박찬대 원내대표님 고별 기자회견, 눈물에까지는 아닐 거죠. 네, 고별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찬대 대표님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조금 편안해졌네요. 내일이면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임기가 모두 끝나는 박찬대입니다. 제가 2024년 5월 3일 제1기 원내대표에 당선됐으니 벌써 1년하고도 한 달이 넘게 지났습니다. 정확히는 406일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10년 같은 1년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난 1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 파란만장 질풍노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께서도 여기 계신 기자 여러분도 같은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시유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이 있으면 끝도 있다. 한 번 시작한 일은 반드시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 이런 뜻이랍니다. 제가 원내대표 취임 일성으로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만들겠다고 국민 앞에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을 지키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고 또 윤석열 정권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 덕분인지 주권자 국민이 주인인 나라, 진짜 대한민국이 열렸는데요. 이 정도면 제가 민주당 1기 원내대표로서 참 보람이 있었다, 유종의 미를 거뒀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자평해 봅니다. 제가 오늘까지 원내대표로 일한 기간이 1년, 1개월, 그리고 10일입니다. 정확히는 406일이라네요. 우리 보좌진들이 또 재미있는 통계를 하나 냈는데요. 원내대표 임기 406일 중에 인천에 있는 집에 간 날이 37일이고 국회 경내에서 숙직하거나 인근에서 비상 대기한 날이 369일이나 된다고 합니다. 지난 초선 재선 때 8년간은 1시간 정도면 통근이 가능한 거리인데요. 이번에는 원내대표를 수행을 하면서 정말 집에를 많이 못 간 것 같습니다. 가끔씩 지역구에 가게 되면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박찬대, 오늘도 국회에서 잔대라는 소문이 지금 돌고 있고요. 점을 뺐다는 소문이 지금 많이 돌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민주당은 상임위 전체회의 335회, 각종 입법 현안 청문회와 공청회 36회, 현안질의 61회를 열었습니다. 실천하는 개혁국회, 행동하는 민주당에 걸맞게 정말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는 김건희의 국정농단과 명태균 게이트를 만천하에 폭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가 조작과 대선, 경선, 여론조작, 양평고속도로 이권 개입,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조공사 불법 특혜 등이 드러났고 대통령의 공천 개입 발언 육성이 담긴 녹취록을 국정감사가 끝나는 무렵 운영이 열리기 직전에 우리 원내대표부가 직접 국민 앞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규탄 목소리가 날마다 커지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협치는커녕 일방적인 폭주를 이어갔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헌법이 보장한 입법부의 권한인 탄핵 소추권을 행정부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언론 자유를 탄압하고 위법한 방통위 운영을 일삼은 이동관, 김홍일, 이상인, 이진숙 등 방통위원장 4인에 대한 탄핵을 진행했고 위법한 수사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검사 탄핵도 단행했습니다. 이 역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당연히 국민과 함께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정권 교체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제 원내대표 임기 1년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위대한 국민과 함께한 고난의 대장정, 아니 영광의 대장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국회 담장을 넘어온 190명 의원의 전원 찬성을 통한 계엄 해제, 12월 7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1차 표결, 108명의 국힘당 의원의 이름을 국민과 함께 한 명 한 명 호소했지만 투표 불성립이 이루어졌고, 12월 14일차 2차 표결에서는 재석 300명 중 204명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되었습니다. 12월 14일은 100만 명이 넘는 200만 명에 달하고 있는 시민들이 국회를 압박하고 여의도로 진군했던 그 순간은 지금도 감격적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던 12월 14일이었고 지금 생각해도 기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15일 내란 사태 43일 만에 내란 속의 윤석열이 체포되었습니다. 한남동 눈밭에서 키세스 특공대,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나 3월 8일에는 체포 52일 만에 윤석열의 탈옥이 있었습니다. 이후 국회와 광화문 광장을 12일간 100km가 넘는 도보 행진으로 오가며 파면을 촉구하며 비상행동을 한 달 내내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란 사태의 발발 123일째이자 위대한 국민의 빛의 혁명 123일째인 4월 4일 11시 22분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선고, 그리고 6월 3일 이재명 대통령 당선까지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애 최고로 가슴 벅차고 진심으로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윤석열의 파면은 필연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작년 8월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였는데요. 당시 방송사법을 포함해 벌써 19번째 거부권이 행사되던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과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독재 선언이다. 대통령이 계속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다면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경고가 불과 몇 달 뒤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파면의 원인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오만과 독선의 폭주를 멈추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모조리 무시한 채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보유한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또 한 번 지켜낸 위대한 국민과 함께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경제 성장과 국민 통합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완수해 가야 합니다. 민주당은 주권자 국민이 주인으로 우뚝 서는 나라,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듬직하고 유능한 여당이 돼야 합니다. 꼭 처리해야 할 개혁 입법과 민생 경제 회복의 과제를 차기 지도부에서 반드시 완성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전부 20글자가 넘습니다. 이거 6글자로 줄이면 뭔지 아십니까? 찬대표, 찬대행. 딱 좋죠? 예. 앞으로 박찬대는 무엇을 할 것이냐? 많이들 물으시는데요. 위대한 주권자 국민과 함께 유능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저 박찬대의 꿈이라는 말씀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그 시간 동안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임 원내대표장에게 개혁입법, 민생입법 완성을 공고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민생입법 좀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은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가장 시급한 현안은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추경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가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TF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새 원내 대표단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부분을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부로서 당정 협의를 통해서 국민의 민생을 가장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처리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주가지수 5천 시대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매일매일 사실 주가가 갱신되고 있죠. 예. 지난주 월요일 날 2,800을 돌파했고 수요일 날은 2,900을 돌파해서 꼭 3,000을 돌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 자체가 바뀐 거는 전혀 없습니다. 경제의 기대 심리가 좀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정책 제안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과거의 어려움이 극복될 거라고 하는 기대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분명히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상법 개정안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현실에 맞게끔 적절하게 균형감 있게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도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주주 충실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데 어디까지 적용할 건지 여러 가지 실용적이면서 현실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떠오르고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 쭉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생 관련 법안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이제는 여당의 입장으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여당의 입장으로 빠르게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말미에 조금 향후 행보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게 혹시 당대표 출마로도 조금 실현이 가능할지 전대 출마 계획도 검토 중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이 질문 나올 줄 알았습니다. 진로에 대해서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뭐 신문에 워낙 많이 나왔더라고요. 주변의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솔직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것이 원내대표로서 지난 1년 동안을 지내오고 그리고 나서 새 정부의 과제, 우리 민주당의 과제, 또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